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로비,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직원들은 매번 그녀를 내보냈고 호텔 대표는 그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는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목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팔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기념행사장에 나타나 봉투 하나를 내밀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언론은 호텔 대표의 냉정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된 팔찌 안쪽에는 충격적인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한 노인과 자신의 과거를 몰랐던 성공한 여성.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숙 83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대문 인근의 좁은 골목,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던 그곳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켰어요.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장소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서연호텔, 그곳이 정혜숙의 유일한 목적지였습니다. 서연호텔은 서울 중심가에서도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외벽, 대리석 바닥, 그리고 로비를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택시와 고급 승용차들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이곳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정혜숙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호텔 앞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로비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안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은색 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해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로비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한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여기는 호텔 고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미안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종이봉투를 꼭 쥔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한숨을 쉬며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머무실 수 없는 곳입니다. 정혜숙은 이번에도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고 직원들은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경비원이, 어떤 날은 프런트 직원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정혜숙은 결코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가 다음 날이면 또다시 돌아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직원들은 호텔에 무언가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은 단 한 번도 돈을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창가 자리에 앉아 로비 안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오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시잖아요. 동료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아마 갈 곳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시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정혜숙의 눈빛은 단순히 따뜻함을 찾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오랜 시간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드나드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특히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지나갈 때면 그녀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정혜숙의 손에는 늘 그 낡은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옷 안쪽에 넣어 젖지 않게 보호했고 자리를 뜰 때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봉투 안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도 그녀의 존재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그녀를 내보냈지만 이제는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대했어요. 어떤 직원은 가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은 늘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정혜숙의 외투는 더욱 낡아 보였고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호텔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빛으로 로비 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집 없는 노숙자로만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사연을 물어보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그 은색 팔찌만은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그 의미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정혜숙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배고픔에 속이 쓰려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어요. 83년의 삶 중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거세게 땅을 두드렸어요. 서연호텔 정문 앞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손님들은 옷이 젖을까봐 황급히 뛰어들어왔고 발레 파킹 직원들은 빗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로비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고 청소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정혜숙은 그날도 호텔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로비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을 수는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보안 직원들이 일찍부터 정문 주변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호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처마 밑에 서서 안쪽을 바라봤어요.
낡은 외투는 이미 어깨 부분이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가 꼭 쥐고 있던 종이봉투도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검은색 정장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어요. 한서연 서연호텔의 대표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47세의 그녀는 이 호텔을 20년 만에 서울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서연이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처마 밑에 서 있던 정혜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혜숙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속으로 들어섰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젖은 종이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잠시만요. 정혜숙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기 직전이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정혜숙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외투는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혹시 서연이니? 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펼쳐지는 이 낯선 상황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정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더 꼭 쥐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를 닮으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서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혜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은색 팔찌였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팔찌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팀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시게 두세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노인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그 눈빛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숙은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추위에 이가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지워져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들으셨죠? 그 노숙자분 요즘 매일 오세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내보내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정중하게 대해주시고요. 인사팀장이 나간 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의 팔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혜숙은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추운 골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고 몸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연호텔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인사,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서연호텔이 지난 20년간의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였고 한서연 대표에게는 또 다른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었어요. 서연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진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호텔이 개업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혜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낡은 외투, 구겨진 옷, 그리고 손에 꼭 쥔 젖은 종이봉투.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보안 직원들이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정혜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정혜숙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대 위에 서연도 말을 멈췄어요. 정혜숙은 무대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서연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드려야 해서요. 꼭 받아 주셔야 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정혜숙을 내려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이 장면을 향했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내미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전해드려야 해서요. 제발. 서연은 뒤를 돌아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보안팀, 이분을 모셔나가 주세요. 2명의 보안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혜숙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혜숙은 뿌리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종이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여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테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은 낡아서 해져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1979년. 정혜숙은 무릎을 꿇고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메라의 셔터 소리만이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안 직원들이 정혜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꼭 쥔 채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쓸쓸해 보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기자들은 이미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어요. 서연호텔 대표 노숙자에게 냉정한 대응, 화려한 행사장에서 쫓겨난 노인의 눈물, 성공 뒤에 가려진 차가운 민낯. 기사마다 그날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정혜숙과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태도를 비판했고 호텔 측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노인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 속 아기가 누구였는지를. 정혜숙은 그날 밤 평소의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그녀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호텔 인근 골목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새벽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정혜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손목의 은색 팔찌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그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어요. 구조사 중 한 명이 그녀의 손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어 함께 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가르며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혜숙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저체온증과 심한 영양실조 상태를 확인했어요.
폐렴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고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은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소지품이라곤 그 사진과 팔찌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병원 측은 경찰을 통해 노인이 발견된 장소 인근의 상인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서연호텔 측에도 전해졌어요. 프런트 직원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호텔 앞에 자주 오시던 그 노숙자분이 새벽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상태가 어떻다던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행사장에서 무릎 꿇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간절했던 눈빛, 떨리던 손, 그리고 눈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였어요. 혹시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간혹의식을 회복했다가 다시 잃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서연은 중환자실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정혜숙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각종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정혜숙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정혜숙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찌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은색이 대부분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정혜숙의 손목을 들어 팔찌를 가까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세월에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엄마.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든 채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침대 위에 정혜숙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서연은 황급히 그녀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정혜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서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힘이었어요. 정혜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서연의 얼굴을 향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 팔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가리켰어요. 서연아. 내 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쥔 채 정혜숙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호텔 앞에 나타나던 이유, 비 오는 날, 자신에게 다가왔던 떨리는 목소리, 행사장에서 꺼내 보인 사진 속의 아기. 서연은 어렸을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그녀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3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보육원을 거쳐 입양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은 그녀의 원래 이름이 한서연이었다고 말해주었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정혜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혜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찾지 못해서. 정혜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연을 향하고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려온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정혜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팔찌는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숙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의사들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어요. 고령의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너무 많았습니다. 폐렴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모았고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어요.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호텔 업무를 마치고 밤늦게 병원에 도착해 새벽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어머니 곁에서 단 하루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요. 정혜숙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5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정혜숙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아닌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정혜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각종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어요. 서연은 유리창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직 어머니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혜숙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그날 저녁 정혜숙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숙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서연을 향한 시선은 또렷했어요. 서연아, 정혜숙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전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으면서. 서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너무 늦었잖니. 정혜숙은 약한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한 내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상처 줄까봐 부끄러웠어. 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봤어. 매일 내가 출근하는 길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어. 서연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혜숙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딸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5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정혜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팔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어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서연은 그녀를 도와 조심스럽게 팔찌를 풀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들어준 거야. 정혜숙은 팔찌를 서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팔찌는 따뜻했어요. 50년 동안 어머니의 체온을 간직해온 온기였습니다. 서연은 팔찌를 들여다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서연 엄마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이야. 이제 돌려줄게. 정혜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팔찌를 꼭 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함께 있어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정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내 얼굴 보고 내 손 잡고 있으니까. 정혜숙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서연아. 그것이 정혜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눈은 천천히 감겼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의료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확인하고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숙은 그렇게 딸의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83년의 긴 생애 중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 안의 팔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5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작은 팔찌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혜숙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 한쪽을 추모 공간으로 꾸몄고 하얀 국화와 백합이 가득 놓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혜숙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인근 상인 몇 명,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호텔 앞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지를. 추모식에서 서연은 직접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를.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추모식장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장례를 마친 후 서연은 며칠 동안 호텔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유품이라 해봐야 낡은 외투와 종이봉투,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뤘어요. 특히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뒤 서연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찬성했어요. 그들도 정혜숙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로비 창가,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곳에 작은 기념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팀은 그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몄어요.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83세의 정혜숙이 아닌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옆에는 은색 팔찌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숙 여사, 매일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을 기다리던 어머니. 기념 공간이 완성된 날 서연은 혼자 그곳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거리 어딘가를 걸어다니며 자신을 찾아 헤맸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호텔을 찾는 손님들은 그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는 조금씩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어머니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딸의 이야기가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감동의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은 서연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고 호텔을 찾아와 그 공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 호텔은 더 이상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후회와 용서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자리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호텔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듣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유리 케이스를 비추면 은색 팔찌가 반짝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호텔 앞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났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했을 것 같은 하얀 국화였습니다. 매주 새 꽃으로 교체했어요.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놓았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처럼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공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보니 다시 찾아뵙고 싶어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호텔을 나갔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고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연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50년을 기다렸듯이 이제는 그녀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창가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은빛 팔찌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한 생애를 걸쳐 이어진 어머니의 사랑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혜숙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호텔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